반갑습니다. 서울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아파트가 지금 40억인데 40억짜리 보유하고 계신데 세금이 2천만 원 이상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은 더 나오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제 주변에 그 다른 친구들은 그냥 부러워요. 그걸. 야, 40억짜리 아파트. 세금만 2천만 원 나온다 임마 했더니 차라리 그 집을 갖고 세금 걱정을 하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요. 개똥 같은 소리죠. 내가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 괴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와이프하고 하루에 한 번은 외식을 하거든요. 이 저녁에. 근데 그 외식을 하러 가게 되면은 물론 뭐 비어 있는 가게도 물론 많지만 바글바글한 식당들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대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빚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소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외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여를 뭐 되게 많이 받고 하지 않더라도. 근데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영끌족들, 모든 걸 아파트에 삽니다. 제 친구도 영끌에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모든 걸 아파트에서 해요. 뭐 크리스마스도 아파트에서 그 엄마들끼리 거기 주민들끼리 트리를 만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하고 할로윈도 거기다가 뭐 그 인형들 걸어놓고 거기서 하고 모든 걸 아파트에서 해요. 저 아는 후배 녀석은 급여는 적은데 그런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뭐 무슨 뭐 L 월드니 무슨 뭐 저기 그런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거기 아파트 놀이터에서 해결을 해요. 물론 뭐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우리 집 안 가지신 분들 보면은 오히려 뭐 여행도 잘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외식도 많이 하고 해요. 근데 오히려 아파트를 가진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리보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뭐 그렇게 이미지로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그렇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은 커피도 잘 못 사 먹더라고 보면 거의 집에 있어요. 뭐 놀러 다니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 한 5억 겨우 5억만 빌려도 월 4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해야 되는 게 거기다 뭐 세금이 있겠죠.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러워요?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플 달고. 야, 그런 건 우리가 네가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다 뭐 부담 없이 다 세금도 내고 대출 이자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렇게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대한민국 상위 1%, 5%, 10% 안에 드는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상류층. 아니, 어떤 유튜버가 대한민국 상위 15%, 10%, 1% 안에 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 보라고 유튜브를 찍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악플을 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이 꼭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경매가 됐든 상위 몇 프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이 유튜브를 찍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거를 봐야지. 예. 저기 상류층 무슨 뭐 S그룹 무슨 회장님, K그룹 회장님, L그룹 회장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 지장 없어 이런 얘기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벌써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벌써 지금 이 부동산 하락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영끌족들 40%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못 버티고. 못 버티죠. 영끌족의 특징이 뭡니까? 앞으로 늘어날 이 뭐 이자 부담, 이자가 오를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자 부담, 그다음에 뭐 세, 뭐 이런 건 전혀 계산 안 하고 딱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딱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버티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식도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 제 주변에 위험하다,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다 하고 주식을 다 처분했어요. 주식을 다 처분하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코인을 조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가지고 자금을 일부 이동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뭐 부동산, 주식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금리가 그렇게 올라서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 입주도 포기하고, 가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 1억, 2억, 몇 억을 갖다가 포기하면서까지 헐값에 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좀 쌀 때 사야 된다, 이런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부동산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주식하고 달라서 주식은 이 세력들이 이거를 물량을 던지면은 그게 바로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시세가.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서로 이 눈치 싸움하다가, 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눈치 싸움을 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내 한 호가만, 예를 들어 뭐 1,000원짜리 주식인데 뭐 한 호가가 5원이다. 그러면 5원만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리거든요. 바로 체결이 돼요.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점이 10억이다 그러면은 한 8억, 9억 할 때 이거를 매도를 걸어서 시장에 내놔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매수자와 이게 맞아서 거래가 되지. 이게 뭐 주식처럼 뭐 내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뭐 10억에 팔고 싶다고 이게 뭐 한호가 낮춘다고 해서 이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줄다리기 하다가 매도자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주식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제일 바닥에 제일 쌀 때 팔아요. 얼마 전에 뭐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 고점 찍기 전에 이미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돈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세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월세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 사시는 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 부담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수가 있어요. 유독 한국만 부동산을 갖다가 집을 뭐 내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투자 뭐 목적으로 뭐 갭 투자니 뭐니 해가면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뭐 언론이나 뭐 주변에서 뭐 부동산은 뭐 불패다, 실패가 없다, 부동산은 무조건 가질 수 모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속아가지고 혹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사니까 나만 또 뒤처지는 게 아닌가. 저도 그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한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현금.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갚을 수 있나 최대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출을 늘리거나 신규 대출을 받는 거는 굉장히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보통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도 있어요. 야, 새는 버리는 돈이잖아. 그럼 새는 버리는 돈이고, 오르는 이자는 버리는 돈 아닌가요? 대출은 결국 내 집이 되는 거니까 나간 돈이 아니라고? 그럼 이자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하죠. 삶의 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이 그냥 사람들 입에서 불려지는 호가가 10억이면 뭐 할 거고, 20억이면 뭐 하고, 40억이면 뭐 할 겁니까? 내 삶이 서민인데
여러분 하우스 푸어란 말 들어봤죠? 카 푸어니, 집 있는 거지, 차 있는 거지.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오히려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상위 1%, 5%, 10%의 이런 뭐 대출 뭐 어, 원금이든 이자든 세금이든 이런 거 부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연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세가요 제일 싼 거예요. 전세는 그러면 왜 같은 세인데 왜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냐? 월세는 매월 그 일정액만 내면 되지만은 전세 같은 경우는 내가 그큰 목돈을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회 비용을 만들어야죠. 계속 불려야죠. 어디 묶어놓는 게 아니라. 요즘 똑똑한 분들은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대출 금리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자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영끌족들이 영끌에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 그 이자를 내느라고 막 허리가 휘어질 때 그 오른 금리만큼 은행에 적금을 부어서 예금을 부어서 이자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그냥 정말 그냥 버리는 돈이죠. 그거야말로 계속 그냥 돈을 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맘 편히 그냥 뭐 빚에 쫓기고 그런 거 없으면서 오히려 이자를 더 받고 있으니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오르면 더 오를 텐데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없길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유가 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월세 사시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는 게 좋고 그런 내가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그냥 전세 사시는 것도 저는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 딱 나이가 이제 60이 되자마자 이게 나이가 어리면 또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되자마자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는 생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자가 매월 그 월세로 나가는 게 돈이 뭐 부담스럽고 뭐 버리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 버는 돈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그 대출 이자나 세금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으로 그 그냥 막말 버리는 거죠. 그 나가는 돈으로 저는 제가 월세를 벌고도 남아요. 제 용돈이고 생활비가 다 나와요 거기서. 물론 저처럼 다 뭐 투자를 할 줄 아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뭐 이렇게 돈을 불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 전세 사면 되잖아요. 굳이 뭐 내가 집을 갖다가 뭐 홍길동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력들이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주무르기 위해서 그 세뇌시키는 그게 있거든요. 한국은 뭔지 아세요? 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집 없는 서러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내가 집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 내가 집이라는 것에 집착만 하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뭐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부자를 위한 나라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천만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다른 나라 살고 있나요? 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살고 있고 누구는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죠.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셔야지. 입으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행동은 더 가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거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경비하던 사람이에요. 경호 경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물론 뭐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직원들한테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 경비라고. 하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소중했던, 가장 저한테 제가 좀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게 그때였어요. 왜냐,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들과 가장 부자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성공한 지위가 높은 있는 사람들을 제가 두 부류를 다 겪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 은행에서 은행장님 모실 때 그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간 근무 끝나고 나서 이 행장님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행장님 구두 본 적 있냐? 야, 구두가 왜요? 야, 쥐가 다 달았어. 여러분들 신발 이렇게 신었다 벗었다 하면서 이 뒤꿈치 달죠? 안쪽에 뒤꿈치 단 경험 해보셨죠? 대한민국의 그 1%에 드는 그 은행장님이 그 뒤가 다 해진, 저는 무슨 뭐 아저씨들 잘 신는 거 있죠, 뭐 페라가모,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신으실 줄 알았어요. 이 브랜드도 없는 이 속이 다 해진 구두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은행장님이. 그렇게 지위가 높으신 분. 근데 반대로 제 주변에 정말 못 사는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까짓 거 얼마 한다고? 이거 몇 푼 한다 그래? 차이를 아시겠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어요. 돈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나요? 집착하면 멀어진다. 얻으려면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여자도 이렇게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때는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집착하는 순간 멀어지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내 돈 하는 순간 나한테서 떠나갑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상류층과 하류층을 다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이 상류층은 돈을 막 쓸 거라고 정말 고민 안 하고 막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겸손해요. 뭐 이거는 조금 뭐 오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주차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저희 보안팀에서 이 주차 또 관리를 하거든요, 야간에.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BMW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차비가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간에는 50% 할인해서 1,000원만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억이 넘는 차를 BMW 타고 들어오신 분이 어후, 주차비가 있어요? 여기 밖에 혹시 주차 단속 하나요? 하고 나가더라고. 제가 그때 뭐 속으로 막 쌍욕을 했어요. 새끼, 돈도 많은 새끼가. 그리고 잠시 후 정말 낡은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주차비 얼마예요?
제가 그랬죠.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 뭐 BMW를 몰고 온 사람도 어? 주차비 1,000원 아깝다고 아끼겠다고 밖에다 대는데 이 똥차 몰고 온 사람이 이거 주차비 비싸다고 안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야간에 50%에서 1,000원만 내시면 돼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1,000원밖에 안 해? 싸네.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거 저 말고도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만 별 이렇게 특별한 생각 없이 지나쳐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집을 가져야겠다, 집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세요.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보시면 부동산 사기꾼들 있죠. 여러분, 내가 다시 오를 거라고 그랬죠. 이런 놈들 나와가지고 다시 제가 오를 거라고 그랬죠 라고 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알았죠?